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그런 시간, 수원여고 2019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아주 너무 간단한 문제들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장소에서 실수하기 쉽거나 혹은 풀기 까다로웠던 문제들을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자, 어떤 문제부터 볼까요? 자, 13번부터 준비했습니다. A, B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 즉 식의 값을 구하라. 높은 차수의 식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대입합니까? 아닙니다. 이 식의 값을 구해갈 때는 어떻게 된다? 식 자체를 좀 뭐 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정리 들어갈 거예요. 그냥 식을 좀 잘 살펴보니까 우와, A, B들이 막 쫙 다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A, B를 공통으로 딱 끄집어내게 되면 처음에 A 세제곱 다음에 3 A 제곱 B 하나씩 또 나갔으니까 3A B 제곱 다음 B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와, 보이십니까? 보여야만 합니다. 이거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하하, 이런 거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A, B 계산 두식 곱하기 한다. 호호, 켤레복수 형태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 1 더하기 1 형태에서 이 계산 되겠고, 그 다음 A 빼기 B를 하겠다. 뺀다. 어찌 되겠습니까? 2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2 곱하기 2i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2, 8 해서 16 처리가 됐고요. i 세제곱이 되죠. i 세제곱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i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산 끝났습니다. 자,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식이 너무 복잡해서? 아니요. 식의 값을 구해갈 때는 식 정리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체크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리 후 대입, 이게 가장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라는 사실 강조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값을 구하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알파 제곱에 차수 2차 부분이 있고 베타는 1차로 되어 있죠. 다릅니다. 이게 높은 차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데, 이 방법은 주어진 식을 이용한다가 이제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즉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5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니까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5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가능하죠. 4알파 마이너스 5 4베타. 그럼 뭐 공통의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끄집어내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처리해서 4 처리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 16 마이너스 5에서 이제 11 이렇게 구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란 사실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만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현명한 방법인데 가끔은 또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근의 합이 4라는 사실 정도를 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베타를 4-알파 이렇게 이용해서 주어진 식의 알파 제곱 플러스 4베타를 이번에는 베타를 없앨 수도 있어요. 4배의 4-알파 이렇게. 이야, 그럼 뭐가 되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요. 그랬을 때 이제 요 부분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부분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해서 11 이렇게 구해갈 수도 있습니다. 되죠? 자, 이거는 좀 약간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하나를 제시해 줬는데 뭐 이렇게 특히 뭐 아주 권장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이 정도 같고, 일반적으로는 높은 차수 부분을 낮은 차수로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가는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라는 사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산수가 좀 단순한데 나중에는 뭐 이런 두 개의 식을 뭐 곱하기 하고,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쪽에는 알파 제곱 플러스 4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뭐 이런 걸 곱하기 한 걸 산수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둘 다 차수를 좀 낮춰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공부하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새로운 px라는 것은 이야 이런 거를 만족한다. 근데 이 px가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알파 집어넣을 때 알파, 베타 집어넣을 때 베타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px는 x 이항시켜서 px 빼기 x는 0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런 식을 만들었을 때 이 식은 알파 베타 이런 게 근으로 쏙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죠. 호호호 됐습니까? 집어넣었을 때 이제 성립하는 식 됐죠. 그래서 px 빼기 x라는 것은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식이 이곳에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 근데요 px 문제에 주어진 것은 최고차가 얼마죠? 2죠. 2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px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자, 이 양점 시켜볼까요? 더하기 x.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쫙 처리.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b라는 것은 뭐 이런 값을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이건 뭐 마지막에 뭐 산술할 것도 없습니다. 됐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맨 처음 문제에 나와 있던 특징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라. 알파의 알파, 베타의 베타. 와우.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이로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와우. 요렇게식. 그래서 이렇게 이항시켜 놓은 이 식에 우리가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런 새로운 식 형태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다.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은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쓴다. 이제 이건 뭐 최고차 계수 맞춘 거고요.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 부분이 이렇게 여기 넘어가는 요 과정, 요 동네에 있겠네요. 이게 됐습니까? 여러 학교에 근데 출제가 제법 많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함수 표현들 정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다른 데서는 훨씬 더 복잡한 모양도 존재하지만 이게 보편적인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다른 문제에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즐거운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여고 18번 문제 봅시다. x에 대한 당식 fx가 조건들을 만족시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나눠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뭐 써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뭐죠?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f1 빼기 1은 0. 다시 쓰면 f1은 1이다. 이런 정보네요. 다음 두 번째. 이 주어진 식. 이것도 뭐 fx를 x-2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뭐 나머지 1 이렇게 쓰는 건데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이곳 0 되는 숫자 집어넣으니까 f2는 1, 곧바로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정보를 보기에서 얻어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됐습니까? 자, 이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xfx, x 곱하기 fx? 그런 것을 무엇으로 나눠? 이런 거? 인수분해해서 쓰는 게 현명한 판단이죠? 몫은 몰라?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부분 써놓고 이 부분을 구하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정리는 역시 모르면 써가면서 대입 원리 형태 0 되는 숫자 대입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위에서 그런 정보 얻었고 나중에 풀 것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벌써 보이죠? 여기 0 만들려니까 대입할 숫자가 1, 2 주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산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 대입을 하게 되면 1F1 A 플러스 B. 근데 F1이 1이었으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1 이렇게 식. 다음요 2 대입 2F2 2A 플러스 B. 근데 1이었으니까 계산 결과는 2.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빼기를 들어가게 되면 A는 1 됐습니다. A가 1이라면 B가 0. 호호.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나머지를 RX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RX라는 부분들이 그냥 X예요. 이거 고마울 수가.
이때 R-4. 이거 마이너스 4 답 쓰는 건 문제가 없고요.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 나머지 정리 나왔을 때 약간 색다른 다른 표현들, 어떤 표현들이 눈에 보이시죠? 이런 표현들, 그죠? 이런 표현들 당황하지 말고 숫자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표현들 겁먹지 말고 원하는 형태를 써간다. 됐습니까? 나머지 정리는 기본적인 원리 형태,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되는 그 형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쓰느냐, 그리고 원리 형태, 몫을 포함한 부분 0 되는 숫자를 잘 집어넣자. 이 부분을 지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즐거운 문제풀이 19번 이어집니다. 3차 식이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론 정리가 중요하죠. x세제곱 더하기 1은 채로 이렇게 돼 있으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채로 해서 이쪽에서 허근, 그러면 이곳에서 어떤 성질이 생기느냐라는 건데, 한 근이 오메가, 다른 한 근은 오메가 파. 그러면 이제 줄줄이 어떤 것들이 생기죠? 두 근 합, 두 근 곱, 2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오메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오메가 바도 대입을 하면 이런 식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식이 있었으니까 세제곱 바 세제곱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주어진 식을 이 가운데 차수로 나누게 되면 x, 뒤쪽에 남은 게 x분의 1 이항시켜서 1. 그러니까 물론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도 1이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근을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많은 정보들이, 이런 항목들을 기억해서 기초 공부를 하면 문제풀이 지장 없겠다. 이게 이제 현명하게 공부하는 바였는데, 문제 한번 볼까요? 주어진 식 있습니까? 공부한 거에 있습니다. 맞아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맞아요. 우와, 이렇게 즐거울 수가. 그 다음은요. 이건 이식하고 있는데 여기 틀렸죠? 이거 마이너스 해야 되죠. 자, 다음은요. 이게 나왔습니다. 세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9제곱 마이너스 1, 이건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6제곱은요 1이 될 겁니다. 플러스 1입니다. 남아요. 근데 웬 0입니까? 틀렸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나중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가는 그 내용 크게 무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려면 주어진 이렇게 기초적인 정보 다시 한번 볼까요? 근이라고 했다. 두근합, 두근곱.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식 나온 것들. 뭐 세제곱 당연한 근. 요게 좀 어려운가요? 가운데 차수 x로 나눠서 답을 썼다. 이건 뭐 근의 공식에서 근 구한 거. 자, 항목들 좀 기억하셔가지고 직접 저 이론 공부하는 부분들에 시간 투자를 하시면 19번 스타일 문제,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가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문제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fn을 요상한 형태를 fn이라고 했습니다. 식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뭐 골라가지요. 뭘까요? fn이라고 되어 있는데 f1이라면 뭘까요? 요 마지막 n 되어 있는 이 파트 부분이 1에서 머무는 거니까 실은 i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f2라면 뭘까요? i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럼 f3은 뭐가 되겠습니까? i 제곱 i 세제곱. 와우. 이거 하려면 그럼 i부터 계산했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 정도는 아시죠?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 되니까 소거돼서 i 제곱 남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f4는요.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4제곱은 1 돼서 이 계산 결국 0이 되겠네요. 0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F5는요 자연스럽게
또 뭐가 됩니까? F5는요? F1이랑 같아지죠. 됐습니까? 하하. 그렇군요. 자, 특징 알았습니다. 2, 3, 4 해서 이런 것들이 역시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기억 F5는 F1이다. I다. 맞습니다. 4의 배수다. 그러면 F4, F8. 이거 0이다. 맞습니다. 술술 잘 됩니까? 자, 근데 이건 뭘까? 이거 뭘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4b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4b 플러스 1 뭘까요? 4의 배수 나머지 1 이거 F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4b 플러스 2는 뭐겠습니까? 4의 배수 이거 F2. 눈치챘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뭡니까? F1 더하기 F2가 F3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곳과 이곳. 그럼 뭐 써보죠 뭐. F1i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i였고 마이너스 1인데 합치면 이 결과가 같아질까요?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은요. FC 마이너스 1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네 번마다 규칙인데 한 번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뭐 40이라면 이 4번 반복이 10번 진행되는 거니까 몇 번 등장하겠습니까? 10번 등장합니다. 맞죠? 됐습니까? 하하. 이 문제는 출제자가 아주 재미난 규칙을 해서 문제를 만든 것 같습니다. 틀은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요 형태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든 건데 반복적인 건데 한 개 합했느냐, 2개 합했느냐, 3개까지 합했느냐, 4개까지 합했느냐를 가지고식 만드는 거. 그렇다면요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었겠네요. 왜냐면 i가 1-i 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되기도 하겠고 a-bi 분의 b 플러스 ai 이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i 자리 부분에 이런 식들 쓰면 보편적인 문제, 이렇게 쓰면 어려운 문제, 이 형태로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낼 수도 있었겠네요. 이건 추가.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문제에 충실하게. 그래서 4번마다 규칙되는 거.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면 되겠죠? 자, 좀 새롭게 정의된 형태 같이 나와 있어서 좀 어려워 보였지만 실은 차분하게 처리를 했더니 F1, 2, 3, 4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4번마다 규칙이라는 사실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 서술형 문제이고 수원여고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윤진이는 재활용 종이를 이용하여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원래 길이가 가로 세로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만큼을 잘라냈네요. 그림에 이렇게 잘라냈고 그래서 부피가 이런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됐습니다. 그림 부분 잘 보게 되면 20이었는데 x 잘라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에서 당연히 2x, xx, 2x를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가 20-2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세로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xx 빠져나갔습니다. 18에서 2x를 빼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밑넓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입체니까 이걸 올려 세워야 되겠죠. 높이가 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피가 되는데 이 부피가 288이다. 이제 산수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런 산수를 할 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풀이하는 거 보다 보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이 큰 숫자들 그냥 막 전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2 곱하기 10-x 2 곱하기 9-x x 그럼 공통으로 이렇게 4가 나오잖아요. 4를 약분이 가능해요. 4, 7, 28, 4, 28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수를 하시더라도 자 전개 x제곱에 x세제곱
19에 마이너스 19x 제곱 90x 빼기 72는 이꼴 제로. 아우, 허더라도 숫자가 좀 작아지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숫자를 키워가면은 나중에 큰 숫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18 빼니까 72가 되나요? 됐습니다. x값이 1이 나왔습니다. 정답 끝일까요? 인수분해 안 됩니까? 인수분해 그 다음 거에 될까요? 안 될까요? 72가 6하고 11하고도 또 되지요? 오케이. 그래서 답에 x는 또 뭐 식을 한번 또 더 쓰게 되면 x-1, x-6, x-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x값은 1 또는 6 또는 12 이렇게 처리가 되죠. 정답은 1, 6 되겠습니다. 12는 좀 안 됩니다. 그림 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 길이 x를 잘라내는데 이 길이가 12가 되면 12 합쳐서 벌써 24를 잘라내니까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냈다는 얘기는 이 작은 쪽 길이 18의 절반인 9보다는 x값이 어떻게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더 엄밀하게 이게 풀이하게 되면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이쪽에서 x는 9보다 작다, 사실 이런 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됐고 정답은 1, 6 구했고. 됐습니까? 자, 그림 나와 있고 긴 문장 뭐 4줄짜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진 학생들 가끔 보이는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서술형은 또 배점도 높아요. 그리고 식 세우기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 문제는 이런데 20 곱하기 18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숫자들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현명하게 공통적인 숫자들 끄집어내서 산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자신감 갖고 풀이합니다. 됐습니까? 자, 수요고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다음 다른 학교 문제 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낙건이었습니다.